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의 시험은 끝났고요. 이제 14년에 기회가 계속 올 건데 한 개만 정확하게 잡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지나간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제일 멋있는 사람, 시험 치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들, 알지? 그런 사람들이 합격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벌써 선생님 카톡에 그런 게 수십 개가 찍혀 있어. 그런데 그런 애들은 선생님이 참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고요, 과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진전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맞지? 이런 뭐 갑자기 죽고 이러질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는데 생각해보면 지나온 과거는 의미가 없어. 진짜 지나갔을 뿐이야. 단지 어떻게 됩니까? 추억으로 좋은 추억이면 남길 뿐이고 나쁜 추억은 그냥 극복하고 다시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은, 다시 그것을 겪지 말아야지 하는 삶의 교훈을 줄 뿐입니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로써 국가직의 모든 어떤 후유증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지방직하고 서울시 잡으셔야 됩니다. 계속 괴로워하는 순간에 이런 지방직과 서울시의 기회도 날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개 한 개 어디에서 자기가 좀 잘못됐는지 오늘 깊이 반성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는 고득점 하시기 바랍니다. 알죠? 그런 어떤 시간이 되겠다. 1시간 정도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알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공감을 좀 이렇게 느껴보시고, 이런 기출문제 풀이는요, 항상 여러분과 하면 1번의 답 2번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아닌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공개했죠, 답은. 다 아는 거야. 단지 여러분과 하면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이런 기출 문제 풀이할 때 그 시험 문제의 답이 뭔가를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항상 어떻게 돼? 다음에는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맞힐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알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국가직 여러분 어떻게 돼? 형편없는 점수가 나오고 지방직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들 진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직, 국가직 다 떨어지고 서울시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붙어서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애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는 것 같은데요, 항상 주사위를 다시 던지는 거야. 알지? 지금 어떻게 돼? 1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1이 다시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 다음에 6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번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다음 시험도 못 볼 것이다, 그것도 좀 안 됩니다. 옛날에 국사가 있죠. 7급에서 되게 어려운 적이 있었다 그랬죠. 4, 5년 전에 한 67%가 가락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솔직히 선생님이 이렇게 그 다음 그 7급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뭐 하냐? 그러니까 국사만 한대. 그 시험 다음에 국사만 한대. 그래서 선생님이 걔한테 그랬어. 왜 국사만 하는데? 국사가 자기가 가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는 가락을 이렇게 맞지 않기 위해서 국사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걔한테 그랬어. 야, 국사 되게 쉽게 나올 거야. 너 국사만 하면 어떡할 거야? 그 국사 뭐 하는데? 라고 하니까 동영상을 막 계속 막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때 국사 선생님들 말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들어봤거든. 들어보니까 뭔가 하면, 이렇게 출제하면 선생님도 못 맞춰. 어때 이딴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 이러더라고.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뭔 소리야? 그 선생님들 모든 강좌에 거기서 출제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소리지. 그런 말이 되잖아, 뒤집어 말하면. 그런데 그거 동영상 계속 들으면서 계속 국사만 하고 있어. 이것도 간 겁니다. 알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돼? 그 다음 연도에 시험 되게 쉬웠거든.
결국 국사만 뭡니까? 한 사람들. 고르게 과목 안배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 다음에도 잡지 못했겠죠. 그럼 지금 치약 과목이 나왔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사이트에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과목이 특정하게 어려웠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 자기만 못 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특정하게 그 과목만 막 집중적으로 해. 그러면 그 다음 시험에서 되게 쉽게 나왔을 때 상당히 충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잘 보셔야 돼. 자기가 어떻게 돼? 평소에 95점을 맞았는데 요번에 어떻게 돼? 75점을 맞았습니다. 마이너스 20점이죠. 근데 이 과목이 처음 다 막 어렵다고 난리야. 사이트에서 막 자살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 항상 100점 맞았는데 요번에 55점 맞았어요. 막 이런 소리가 있으면 잘 맞은 거죠. 100점 맞았는데 55점, 얘는 45점 떨어졌는데 나는 뭐야? 20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잘 맞은 거야. 상대적인 거야.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돼? 자기 목표치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 수험생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에서 어느 정도 어려운데 자기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더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를 생각해야지. 절대 점수를 두고 난 다음에 어떤 점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알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 게임은 시작됐고 5개 과목을 고르게 고득점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알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2달이면 충분해. 2달이면 또 정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많습니다. 이 2달 안에 월드컵이 있을 거고요.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희열과 슬픔을 맛볼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야.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혹시 못 본 과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어떻게 돼?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잘 잡고 방향만 잘 잡으면 다시 여러분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알죠?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가십시오. 자, 이제 바로 해설이 되는데요. 편집에 따라서 문제는 약간 한두 문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뭡니까? 문제는 다 수록됐습니다.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이 나왔습니다. 1번어 혹시 틀린 사람은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알았죠? 저 선생님, 저는 했거든요.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라고 봐야 돼. 이렇게 1번을 틀려버리면 치명적이고 더 이상 뭡니까? 만회할 수 없습니다.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알죠? 실수라는 말을 붙이기도 부끄러울 정도야. 그래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배웠던 게 뭐였습니까? 아래 위에 대립이 있을 때는 바로 윗으로 통일됐고 아래 위에 대립이 없을 때만 우수로 적는다고 했고 여기에 선택지로 나온 뭡니까? 바로 웃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교재에서도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됩니다. 알죠? 혹시 틀린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냉정히 돌아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공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될 겁니다. 남은 기간 중에 다시 이론을 어떻게 돼? 꼼꼼하게 다시 봐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윗목이라는 것이 아랫목이 있기 때문에 윗목 되어 있고요. 웃돈은 프리미엄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랫돈이 없기 때문에 답은 나와버렸고 3번의 위층은 어떻게 돼? 대인 소리와 거센 소리 앞에서는 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위층이 됐고요. 우돛, 위돛 다 적을 수 있지만 우돛이라 하면 아래 위에 대립이었기 때문에 외투가 되고요. 그죠? 겉옷이 되는 거죠. 위돛이라 적으면 상의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되나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미추치만에 쓰임이 바르지 않는 것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0.1초 만에 풀어야 됩니다. 알죠? 선생님 수업하면서 여러분 적었던 것이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설레다 이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설레이다 이렇게 적어준 기억이 있고요. 이것의 용언의 어간은 바로 설레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설레이가 된다. 이것을 명사형으로 적으면 이것은 설렘이 되고 설레임이 되는데 자,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아먹기까지 한다. 이것도 없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바로 이성 친구가 프로포즈하면 너무나 설레는 것은 본능에 따라서 눈물이 흐를 뿐이지 뇌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돼?
설레다가 있지 설레이다는 없다 라고 해서 그래 거품을 물었던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와 나는 전부터 아름 있는 사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뭡니까? 가끔씩 미소국어를 어떻게 알고 왔니? 라고 했을 때 아름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쓴다라고 수업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고요. 된장찌개가 입맛을 돋운다.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돋구다라는 것은 안경 도수에만 쓰고 나머지는 다 도두다를 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날짜를 너무 바투 썩 가깝게 잡았다. 바투도 우리가 바로 어휘에서 봤던 것이죠. 결국은 선택지 4개 중에 하나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틀린 사람은 또 뭐다? 바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밑줄 치문에 띄어쓰기가 바르지 않는 것을 해왔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고민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확신이 드는 것은 자기 걸 일단 챙기고 생소한 것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침착성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알죠? 자, 우리가 뭐라 했는가? 1번에서 집에서 에서는 여러분니까 조사겠죠. 만도 조사겠죠. 그 다음에 이다는 어떻게 돼? 서술격 조사가 되어 있고 라도는 어미가 되겠죠. 결국 어떻게 돼? 조사 어미는 몇 개이든 붙여 쓴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번은 절대로 어떻게 돼? 바로 틀린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띄어쓰기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했죠. 그죠? 배운 것이 아닌 것은 어떻게 돼? 생각하면 안 돼. 항상 배운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돼? 1번은 답으로 찍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요즘 세대간 냈습니다. 간은 우리가 체크해 놓은 것이 여러 뭐 있었는가 하면 초간, 분간, 시간, 일간, 월간일 때 간은 전미사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 체크된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부자간이라든지 형제간이라든지 고부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의 뭡니까? 바로 단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붙여 쓴다. 이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세대간은 처음 봤습니다. 그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어떻게 돼? 두고 가셔야죠. 그 다음에 3번에 이번 출장은 현지 시장조사를 위에서 이다가 뭐야? 서술격 조사겠죠. 그 다음에 비읍니다는 어미겠죠. 조사 어미는 또 붙여 쓴다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띄어쓰기 규정이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니은데도 대에 대해서 물어도 그런데일 때는 붙여 쓴다 했고요. 니은데도 공부했는데도 그런데도 성적이 떨어졌다. 결국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붙여 쓰는 것이 맞겠죠. 결국 의심스러운 건 하나밖에 없지.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었죠. 침착성을 가지고 맞출 수 있었고요. 이것은 이 간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서울과 부산 간, 서울 부산 간 했을 때 사이를 의미했을 때 이것은 의존명사로 띄어쓴다는 것을 우리가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다른 문장으로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띄어쓰기도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자기가 정확하게 조사 어미는 붙여 쓴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알죠? 자, 이것도 약간 그래서 중이라고 했고 틀려서는 안 됩니다. 4번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 왕십리 진짜 선생님 막 크랙거품 물면서 그죠? 말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로 시골 사람이라 해서 청량리, 답십리, 왕십리가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붙임표하고 RI로 적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SIMNR, 왕십리 이렇게 발음대로 적어줘야죠.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린 사람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고 선생님이 로마자 표기는 무조건 출제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재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적을 수 있어도 무조건 맞힌다라고 했고요. 이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온 겁니다. 알죠? 국가에 제시한 예가 나온 거죠. 울릉도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리얼은 LL로 적는다는 규정은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 줘야 되고요. 백마에 쓸 때도 전자법이 아니고 전음법이기 때문에 BAENG로 들어간다는 거 나중에 다시 출제될 수 있겠죠. 그죠? 하겨울이 아니고 학여울이기 때문에 HANGN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됐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보죠. A가 범한 어법상의 오류와 가장 유사한 것은 여보세요? 김 선생님 계신가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 어디 멀리 가셨나요? 예, 지금 수업 중이십니다.
수업은 언제 끝나나요? 글쎄요, 수업 끝나고 학생들과 면담이 있다고 하셨어요. 또는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뭐 이렇게 되는데 있으시다 하셨어요가 똑같이 용언이 뭡니까? 이어지기 때문에 굳이 있으시다라고 적을 필요는 없겠죠. 뒤쪽에 뭡니까? 맨 끝에 하셨습니다. 이렇게 높여줬기 때문에 바로 굳이 어떻게 됩니까? 간접 높임을 두 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 면담이 계시다고 했다는 것은 있다라는 직접 높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결국 어떻게 돼? 면담을 높인 것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사물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찾아줘야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볼까요? 내일 역전 앞에서 라고 했습니다. 역전하고 앞이라는 것이 잉여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네요. 주문하신 햄버거 나오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뭐라 그랬죠? 그럼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이러고 했지. 햄버거는 높일 수 없다 그랬죠. 이거는 있지. 바로 12년 언어예절 어떻게 돼? 개정해서 국가에서 정확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이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커피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병원에서 바로 간호사가 김철수님 이리로 누우실게요. 자, 주사 맞으실게요. 계열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가 막 주사 맞는 거죠. 자기가 눕겠고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죠. 패스트푸드점에서 포장이세요. 이것도 여러분 조심하라 그랬죠. 그치? 사람이잖아. 포장이세요? 아니 저 사람인데요. 했던 거 혹시 기억나? 그쪽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틀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12년도 언어 예절 개정에서 국가에서 특별히 어떻게 돼? 바로 강조한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있지 빨리 언중들한테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12년 언어예절 개정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죠? 그 다음 자 거기에 국장님 바로 과장님 외부에 나가셨습니다. 왜? 직장에서 모두 시를 쓴다 그랬죠. 그죠? 또 상사인 것 같고요. 선생님은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일찍 학교에 가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적을 수는 있는데 깨서는이라는 것은 아주 공식적인 경우가 아니면 굳이 틀린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뒤쪽으로 넘겨주시죠. 6번에 밑줄 친 한자성의 쓰임이 옳지 않는 것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있죠? 재정국어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재정국어는 재정선생님께서 중요한 한자성어를 잘 정리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한자성어를 거기다 다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 알죠? 그래서 어떤 애가 딱 그러더라고. 선생님 이거 한자성어 책에 없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걔한테 말한 것이 그래서 글쎄 출제된 한자성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너는 어떻게 돼?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결국 너가 교재를 통해서 보지 않고서도 의외로 알고 있는 한자성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출제됐던 뭐야? 바로 내가 죽으면 내 무덤 위에 떼짱 하나 얹으러 동네 사람이 올 것이다. 이 떼짱이 이런 뭡니까? 잔디 같은 것을 이렇게 바로 네모 반듯반듯하게 뜯어갖고 무덤 위에 이렇게 덮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 어떻게 됩니까? 군대에서 진지보수 같은 거 할 때 바로 위에다가 잔디 같은 거 뜯어갖고 위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탁탁탁 뜯는 그게 떼짱이잖아. 떼짱. 우리 떼짱 쓰거든. 근데 재정국어에 어떻게 돼? 작년에 떼짱 없었잖아. 그러면 그거 틀리고 난 다음에 재정 선생님 탓할 거야. 뭐 왜? 이럴 거야? 이런 뭔가 하면 시험에 나오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생님이 잘 정리해 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나오지 않는 것은 되게 쉬운 겁니다. 즉 우리가 평상시에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여러분도 어떻게 돼? 수능 세대로서 솔직히 우리 어떻게 돼? 외워서 접근하지 않는 문제에 되게 뭡니까? 익숙했었잖아. 어느 날 공무원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돼? 보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손도 못 대는 거야. 그게 이런 풍선 효과입니다. 풍선 효과. 여기 누르면 여기가 커지고 여기 누르면 여기 커지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수능 세대의 아주 좋은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부족했던 암기 영역을 공무원 시험에서 보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있지 못 봤기 때문에 당황했다면
상당히 침착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알죠? 그래서 거기 보면 황제는 농공행상을 통해서 그의 신하를 버렸다. 농공행상인데 농공행상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공을 세운 것에 그런 것의 의미인데 벌하고는 맞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농공행상이란 공적의 크고 작음을 따위를 논의하여 그에 알맞은 상을 준다는 거야.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나왔겠죠. 그 다음에 척은 목피, 바로 어떻게 됩니까? 거친 음식이 되겠죠. 바로 거친 음식, 즉 풀뿌리를 뜯어 먹으면서 목숨을 갖다. 반포지어, 여러분니까 효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죠? 오늘의 영광은 각고 멸려, 바로 고생을 무릅쓰고 마음을 다하여 무척 애썼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아마 농공행상과 각고 멸려 정도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중에서 농공행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었는데 단지 이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침착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지방직과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우리 교재에서 없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문제라는 의식을 버리시고, 교재는 대개 시험에 나오면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선생님께서 잘 정리했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이 나오면 되게 쉽게 풀린다는 생각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알죠? 그렇게 이름 접근해달라. 7번. 밑줄 친 용언의 종류가 다른 것은, 이거 0.1초 만에 풀어야 되는 거 알죠? 선생님이 크랙커프 물면서 뭔 말을 했는가 하면, 최근 3년 이내에, 여러분 지금 수능에서는 언어 영역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국어 영역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국어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어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어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국어적 뭡니까? 내용을 많이 이렇게 수록해서 출제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국어 영역의 문법 영역이 따로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그것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의 이 변화에 따라서 요즘 수능에서도 문법 영역이 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국가직과 지방직 보면 품사와 현대 문법과 관련되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쪽 분야는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것은 이것을 선생님이 적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됐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손님들이 선물을 바로 받아 그 다음에 간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되나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적어준 거죠. 그 다음에 병사들이 바로 죽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똑같은 형태인데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따질 때 어떻게 일단 하라 그랬습니까? 요것을 없는 것을로 뭡니까? 바로 지워도 된다. 그래서 손님들이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을 뭡니까? 딱 떼주니까 선물을 받았어. 받고 지금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요것을 또 살려주니까 받았었고 가고 있죠. 됐나요? 자, 내용이 같은지 봐야 돼. 선물을 받았다.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았었고 갔다.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것은 임의적으로 생략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맞나요?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죽어서 어디 갔는데? 이거는 없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조용언이야.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진짜 힘들면 여기다 임의적으로 설을 한번 넣어보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요? 그래서 설을 넣어서 말의 의미, 즉 고의 의미가 살아있으면 이것은 본용언, 고의 의미가 살아있지 않으면 보조용언이라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손님들이 선물을 받아서 갔죠. 여기는 뭡니까? 본용언입니다. 됐죠? 그런데 병사들이 죽었어 어디가? 가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본용언이야 보조용언이야? 보조용언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것이 그대로 출제됐죠. 됐나요? 거기 보자. 어머니가 바구리를 들고 되죠? 본용언입니다. 됐죠? 근데 그녀는 화가 나 밖으로 나가서 버렸다. 뭘 버려? 없어도 되죠? 보조용언입니다. 자고서 나서 안 되죠? 자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야? 나서가 굳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나도 그거 한번 먹어서 보자. 시의 의미 없죠?
있어? 없잖아. 보조용언이잖아. 이것도 틀리면 안 돼.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했고 문제로서도 너무 많이 다뤘던 문제야.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